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운영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좀 하락을 크게 나타낸 모습을 보여줬다 드는데, 시장에서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라든지, 그다음 미국에서의 변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실제로 현물 경기와 주식 시장과의 괴리가 많이 발생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역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일부 업종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과열된 양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확대될 때 역시 투매로 또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런 조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상승분을 감안하면은 견고한 조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고가 대비해서 5에서 10% 사이에서 이런 조정이 실제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다 되기 때문에 이 조정을 대비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가 되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한 번에 또 인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타났던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시장을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203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2030이라는 자리대를 보게 되면은 앞전의 고가를 2115포인트까지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 되는데, 현재 구간 정도 되면은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 앞서 언급을 해줬었던 2차 지지 라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구간 때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연하게 더 바닥을 다지느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거래 대금이 18조 정도까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데, 거래 대금은 또 최대치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투매도 많이 나타났었고 그 물량을 받는 물량도 상당히 많았다 이야기 드는데, 우선은 하락 거래 대금이 많았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다 매물로서 당분간 인식될 수밖에 없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물에서 4,70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7,600억이라는 양시장 양쪽에서 굉장히 큰 매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물량은 다 개인들이 받았다가 돼버리니까 결국 1조 2천억 가까운 매수가 개인들에서 나타났다는 가 것이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계속해서 매물로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 역시 4.81% 하락하면서 이제 265포인트대까지 떨어진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장 마감 무렵에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외인들의 순매수 누적분이 약 2만 계약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지난 다음에 현재까지의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를 계산할 때 약 271에서 272 정도가 단가 정도 생각이 들었다. 이 라인대를 우선은 회복시켜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가 될 것 같고요. 베이시스는 여전히 하락세가 크다가 되어 있는데,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졌다는 부분은 여전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가 없는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약해졌다는 부분, 즉 유동성이 풍부했던 부분이 많이 들어왔던 만큼 빠질 때도 역시 무섭게 떨어진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코스닥에선 7%라는 하락이 나타나면서 693포인트로 700선을 하향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 역시 12조로 상당히 많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약 1,300억대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수급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왜 개인들의 매수, 개인들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장의 세기를 결정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전처럼 개인들이 매수를 열심히 할 때 그때 시장에서 최소한 연기금이라는 받침목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큰 메이저 중에 한 축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붙었을 때 강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주체가 없었다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최근 5거래일, 특히나 이제 지난주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도세가 점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 이때는 베이시스 자체가 장중에 플러스 0.1%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때 대규모로 프로그램에서 들어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베이시스가 약하다 되니까 금융투자 역시도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2150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규모가 크건 적건 매도세를 이어왔다는 거죠. 즉 앞전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되니까 결국 기간 전체와 외국인의 매도가 동반해서 나타난다. 이 부분이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 앞으로 뭐 추가로 출회될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가 약 2조 1천억 정도 5월 26일부터 6월 15일 어저께까지 보게 되면 2조 1천억 정도 되던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는 한 8,500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물량이 제한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로 작용을 한다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도 장 초반에는 시장에서 뭐 보합권 전후로 크게 영향을 받는 흐름은 없었는데 오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미 선물 지수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다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 중국도 2,900이라는 선을 살짝 하회하는 1%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실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고정 자산 투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 실물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전망치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약 5% 정도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4.4%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약 2.3%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2.8%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의 기대보다 못했다 됩니다. 나중에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제가 한번 또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최근 들어서 서프라이즈 인덱스, 즉 시장에서의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그만큼 시장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제 지표가 실제로 나온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 자체에서 경제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수의 강세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수의 하락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지표에 대한 이 전망치 자체가 하향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는 이제 약세를 띄우다가 결국은 1%에서 뭐 그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전일 국내에서 미 선물 지수가 약 2.5에서 3% 정도 하락을 선방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갭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 자체가 반등을 했더라도 실제로 약간 불안한 반등인데 우선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가지고 미증시가 다시금 셧다운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충격 자체가 꽤 크지는 않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따른 밸류 부담이라든지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반대에 나왔던 가장 큰 배경 자체가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킨다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미증시가 반등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된 자동차라든지 산업재, 금융, 반도체, 철강 이런 쪽에서가 전체적으로 강세에 띄었다가 되고 반대로 통신이라든지 헬스케어, 그 언택트 관련 같은 경우는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34.4.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크게 위아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동성 지수가 여전히 위아래로 변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37불을 올라섰다가 되죠. 그래서 유가는 36불에서 46불이라는 가격 밴드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당장 이 밴드의 중간 이상은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36불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밟아주고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전일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약 3.4% 하락한 50.4로 마감이 되었고 달러인덱스는 다시금 소폭 약세로 전환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16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감은 이제 1208원 정도, 약 8원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S&P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와 국내 증시가 동일하게 변곡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S&P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 날이 변곡일이었었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서서히 약해지다가 목요일 날 우리나라 만기가 끝난 날인데 이날 급락이 떨어졌다 되죠. 그러다 현재는 지지를 받아준다 되는 것이 앞전부터 이어왔었던 상승 저가 추세선을 지지를 밟아준 그런 모습을 띈다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 구간대에서 급락을 하고 이 구간에서 매물을 맞는 자리들을 바로 올라갈 만큼의 모멘텀이 현재 나타나기 힘들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N자형 하락이 하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도 시장에서 단기적인 상승 일수가 약 19거래였으니까 최소 조정 일수도 아무리 못해도 약 10거래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약 2주 정도가 된다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은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구간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보도록 하죠. 나스닥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왔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실제로 10,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썼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상승 탄력 자체가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일부 종목에 따른 상승 정도가 되었다 되었겠죠. 그러고 나서 역시 급락이 떨어졌다가 마찬가지로 하락 저점 상승 추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아준 모습이고 양보 하락가 나타났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단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기가 어렵다는데 실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 구간대에서 강하게 신고가를 만들 때가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이 크게 증가한 거래량을 넘어갈 정도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실지 못하면은 결국 못 넘어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나스닥 역시도 N자형 하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저께 국내 증시가 빠지고 미증시가 차라리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했었으면은 국내 증시가 좀 더 바닥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국내 증시가 어저께 물론 장주 미선물의 하락이라는 부분을 선발했다 되긴 하는데 미증시가 아직까지 하락이 하나 정도 최소 떨어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아직까지 확연하게 바닥을 만들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저께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결국 다 하락인데 시장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가 4.7% 하락이었고 코스닥이 7% 하락, 그 다음에 대형과 중소형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4에서 5%대 하락 비슷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동안 강세, 마지막에 제일 강세를 띄는 쪽이 나중에는 더 안 좋은 쪽이게 되는데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같은 언택트 이쪽이 그나마 어저께도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 밀린 그런 케이스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다 많이 쌓이는 케이스가 된다는 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시장 전체가 투매 양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장 자체가 좋을 때는 10종목 중에서 7, 8개 종목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 되는데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일부 특정 종목이 움직인다가 될 경우는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 움직인다는 건데 그 한두 종목이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버리고 계속해서 움직인 게 제일 마지막에 떨어진다 될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염두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은 어저께 외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일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동반 매수는 CJ인가 그리고 KH바텍 정도가 동반 매수를 보여줬다가 됩니다. 반면에 동반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케이스였는데 삼성전자부터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SK, 신한지주, SK텔레콤 대부분의 시총 상위가 다 동반 매도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가장 동반 매도가 많았던 쪽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터넷 관련해서 네이버,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이 다 대부분이 동반 매도가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언택트 중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또다시 모멘텀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
앞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7월 달에가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쪽에 대한 임상 결과가 성공이 될 경우 그때 그동안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쪽이 빠지게 된다. 이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항상 이렇게 과열이 되거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쏠림화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들어간다 했을 때 마지노선을 꼭 정해놓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도 마저 보면은 기관에서는 뭐 시장이 빠지니까 이버스 샀다. 이거는 약간 후행적인 부분이라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음식료라든지 농심 같은 음식료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음식료를 중심으로 많이 샀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는 역시 시장에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도 많이 출하가 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매도가 많이 나온 케이스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쪽 친구들한테 얘기를 좀 들으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매수를 했는데 벌써 신용 부족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신용 담보 부족이 나오냐 하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최고가에서 신용을 최대한 많이 쓴 경우가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든지 너무 과하게 기대치를 안 갖고 가시는 게 좋은 거고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할 때는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줄이시는 게 정답인데 오히려 시장에서 뭔가 한탕 베팅을 크게 한다는 부분이 결국 안 좋다는 거를 계속해서 나타내주는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이번 주 SK 바이오팜이 상장한다. 그 기대치가 선반된 케이스인데 역시 외인들 기관에서 동반 매도였고 자동차라든지 역시 그 외적인 시총상에도 대부분 동반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장에서 시장의 이제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는 시장이 나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하락이 떨어질 때, 그 정도 하락이야 상관없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앞전에 3월 달에 급락을 겪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가다가 조정이 예상된다 했을 때는 회피하자 이게 딱 있는데, 그게 아니라 3월 달 이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하락이라든지 조정을 크게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오시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 앞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무너지고 V자 반등이 가능했지만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V자 반등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가에서 물린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19라는 변곡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었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장에서 하락이 좀 나타났고 금요일 날 시장에서 급락 출발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긴 했었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장중에 플러스를 보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다가 결국 시장에서 미서문이 하락했던 부분이 크게 급락이 떨어졌다 되는데 1차 지지라인이라는 자리대는 허무하게 내줬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1선이라는 자리대는 이번에 깨진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21선은 무난히 깨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지지라인으로 할 수 있는 1985에서 2030포인트 여기까지가 떨어졌다 되죠. 그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로 슬슬 들어갈 만하다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이 라인대가 확연하게 바닥을 쳤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윗자리에 매물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생각한다 될 경우가 시장에서 저점을 만들었다 되고 추세 라인대가 이 추세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추세 라인인데 이 추세 라인대가 현재는 약 201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지를 밟아주고 반등을 강하게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까지 거쳐서 위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가 W 쌍바닥형이 된다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시장에서 반등 자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1차 지지 라인이 이제는 저항으로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1차 지지라인 때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떨어지게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앞전의 저점보다 좀 더 낮은 자리대까지 더 열어둬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라인 때는 여기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를 할 거는 시장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급락이 또 떨어지게 될 경우는 전체 상승폭의 38.2%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가 1880에서 1900이기 때문에 이 라인 때는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재수 없으면 한번 내려올 수 있다까지는 생각하시면서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선물 쪽을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에서 인버스
매도를 하고 이제 인버스를 갖고 있던 건 어저께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보는 그림에서의 1차 하락은 끝났다가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자체가 어떻게 나올 거냐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식에 대한 매수 편입은 아직까지는 보류 중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쌍바닥형 만들기가 어렵다 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올라왔었고 추세 라인대 자체가 하단 지지가 아직 거래소 같은 경우 이 라인대를 깨지 않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라인대는 완전히 이탈한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 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자리대는 695선 전후 이 라인대가 하나가 있고 이 라인을 깨게 될 경우는 이 밑에까지도 열어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신용 잔고가 2.5%까지 올랐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N자형 하락이 유력하다는 부분을 역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환율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시장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전체 큰 그림에서의 박스의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1220원에서 크게 올라간다면 1230원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자리 때 이자까지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하락으로 떨어진다 되면 이때부터가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결국 6월 말 7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가 오히려 시장 6월 말 7월 초까지는 시장에서 조심조심 하면서 움직이신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 여기는 다 똑같죠.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가 좋다.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모멘텀이 현재 없다.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위가 없으면 결국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 1차 가격 조정은 1달러 됐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하방 포지션 다 청산하고 일부 주식을 사긴 했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고 소량 정도만 샀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 물량도 현재는 W형으로 갈지 N자형으로 갈지는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짧게 움직인다 되는데 이 변동성이 클 때 실제로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겁난다고 해서 밑에서 던졌다가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또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 나온다 또 쫓아갔다가 그러다 다시 빠진다면 또 던졌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을 즐기기보다는 회피하는 쪽으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여기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과열된 종목군 이런 쪽과 방금 말씀드렸던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요. 신용 잔고 역시 높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하반기를 이제 보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7월달 모멘텀 높은 쪽을 관련해서 주변에 매수하시는데 경기 관련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변동성 큰데 이런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은 쉬시는 거고 이 변동성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장에서 변동성을 잘 타이밍 맞춰서 하시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